비트코인 분석은 이 동영상 하나로 관점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상승했다가 내려온다라면 어디까지 내려올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길더라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 동영상에 그려둔 차트 모습 그대로 나중에 비트 분석 동영상을 찍더라도 그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었다 라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 하나로 올해는 모든 움직임을 한 번에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분석을 하기에 앞서 봇 하나를 추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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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제가 비트 분석을 했었을 때 그려놨었던 것들인데 한번 이거를 다 지워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지지저항 추세선 이 세 개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성공률도 높고 쉽게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애의 분석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지저항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볼 거거든요. 이 가로줄을 이용해서 여기서 나왔었던 바닥의 종가 부분을 한번 찍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었던 종가, 우선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차트를 좀 확대해가지고 이 종가 부분, 이 캔들의 종가에 맞춰서 놓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정석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지지저항 추세선 매매할 때 중요선을 그렇게 긋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차트라기보다는 분석이 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나왔던 이 부분과 결국에 이 부분이 같은 라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그리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는 뭐 여기서는 여기겠지만 미뤄두고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가로선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역을 잡기도 하는데 영역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 네모 영역을 그은 기준은 두 가지로 긋습니다. 여기서 전 이 꼬리 끝까지 체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나왔던 이 자리, 임과 동시에 이 자리까지 좀 영역을 잡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본 건 아니고 이걸 그었을 때 봤었던 자리는 사실 이 자리예요. 결국에 이 영역을 최고점, 또 17년도 최고점을 도달했었을 때 눌렸고 저항이 나왔었던 자리에서 세게 저항이 나온 끝 꼬리 가격이 여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를 하나의 영역으로 잡아둘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고점 영역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이 구역을 진정 넘어서야만 새로운 국면이 도달한다. 이 바닥도 사실 똑같습니다. 내려가는 거였으니까 또 반대로요. 그러면 여기가 최고로 바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여기가 여기였네요. 여기 종가 라인으로 따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거고, 여기에 반등이 나온 게 거의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어 볼 것 같습니다. 다음 얘는 바닥 라인. 이 구역 안에서 이쪽이 고점 영역이고 여기는 저점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종가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어졌을 텐데 영역을 잡아야 되니까 이 꼬리 끝까지 전 영역을 잡을 거고, 바닥으로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하긴 해서 이 정도 영역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빠졌을 때 저항 나왔을 때 지지받고, 올라갔었을 때 저항 나오면서 빠졌을 때 리테스트하고 빠지는 이 구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타이트하지 않아도 돼요. 영역은 이쪽 영역을 가지고 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이 구역이, 우선은 지지 저항만으로만 봤었을 때는 이 가로줄로 봤었을 때 이렇게 딱 3개 정도를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진다라면 여기까지도 이제 이렇게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추세선을 좀 그어볼 생각입니다. 추세줄은 종가로 하지 않아요. 종가로 하지 않고 꼬리 끝에다가 합니다. 여기 꼬리 끝 이렇게, 이것도 좀 정확하게 제가 할 때는 자석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이 꼬리 끝에 붙이거든요. 꼬리 끝에 붙였죠. 여기서 나온 고점 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나의 추세선으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선도 한번 잡아볼게요. 이 바닥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아까 나왔던 여기 중에 꼬리가 너무 이제 바닥 쪽 라인이어서 저는 이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너무 바닥이긴 하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좀 의미 있는 걸 찾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잡고, 그리고 추세줄로 고점이 나왔었던 이 영역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끝, 여기도 꼬리 끝, 그리고 이걸 하나의 추세줄을 채널로 좀 이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추세선을 이용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기준으로 채널을 그리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찍고 패러럴 채널로 찍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높은 고점에 찍게 되면 이런 형태의 채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이 영역을, 이 윗부분의 영역을 뚫고 올라가거나 이 아래쪽을 뚫고 내려갔을 때 그거를 확장 채널을 2배를 그으면 채널을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채널을 긋고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이 세 포인트를 가지고 채널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분석을 이제 여러 번 많이 하려고 할 때 하나하나씩 다 해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처음부터 진행되었던 부분을 기준으로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장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어주고, 세 번째 포인트를 아까는 여기다가 찍었지만 지금은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 보이면 중간에 실선 보이죠? 점선 보이죠? 이 점선을 기존에 있었던 이 패러럴 채널의 상단에 정확히 맞춰주면은, 지금 보이시죠? 여기를 맞춰주게 된다라고 하면 겹쳐졌죠? 지금 이 부분이 겹쳐졌잖아요? 겹쳐지게 놓으면 이게 채널이 2배로 확장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채널이 2배로 확장되니까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안에 점선이 또 있었잖아요. 중간 미들선을 보여주는. 여기서도 사실 미들선이 있을 건데, 그건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다시 한번 이 채널, 패러럴 채널을 여기에다가 찍어주고, 시작점을, 그리고 다시 미들선의 두 번째 선을 찍을 때가 이제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채널의 기울기랑 똑같이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맞춰주고 다시 여기 상단에다 똑같이 찍어주게 되면 미들선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똑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찍어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격은 좀 생기네요. 그거는 이제 감안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분석은 지지 저항선인 가로줄과 추세선, 그리고 그 추세선 역할을 할 수 있는 패러럴 채널 가지고 다 그어봤어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지만 항상 똑같습니다.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고점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 지점이었던 부분까지는 다시 내려와서 반등을 했었고, 나중에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갔었을 때 다시 한번 지지 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역까지 내려와서, 물론 이거는 좀 이슈가 있었던 하락이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 그 구역에서 이제 다시 반등이 됐고, 이 영역 안에서 가장 고점인 부분이었던 이 17년도 12월 가격대에 도달을 했었을 때 한번 저항이 나온 다음에 뚫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런 고점 영역을 뚫었다라는 거는, 뚫고 났을 때 반드시 리테일을 할 수가 있다. 시기적으로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이 정도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상황이 나왔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저도 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이슈가 좀 있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사게 된, 그리고 그걸 공표하게 된 시점이 이 부분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락을 하게 된 시점이 결국에는 페이퍼링을 시작한 시점이 아마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을 되면서 자산 시장의 가격이 모두 다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이 고점 영역을 리테스트를 하러 왔었고,
결국에 첫 번째로 리테일을 해서 반등이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 이때 이슈가 또 하나 있었던 게 마지막 이 하락한 날이 바로 FTX가 파산한 날입니다. 결국엔 그때 한번 이슈가 있어서 좀 이 구역도 깨질 거다라는 마지막 악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죠. 결국엔 악재였던 부분이 가장 바닥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상승의 사이클이 다시 도래가 됐습니다. 결국에 다시 똑같은 메커니즘이 생겼어요.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과거에 고점이 도달했었을 때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뚫으려고 테스트는 했지만 약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기간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하락은 크게 오지 않았죠. 하락은 뭐 이 정도 부분에서 계속 이 라인을 결국에 지켜주는 형태로 그 안에서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죠.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결국에는 이 구역을 뚫었다. 결과적으로 이때 뚫은 것처럼 새로운 국면이 사실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 이제 떨어지고 밑으로 하락장이 갈 거다라는 거는 조금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또 매우 낮은 확률이다. 그거는 뭐 5% 미만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질 거였으면 여기서 하락장이 좀 올 거였으면 이 구역에서 애초에 좀 떨어져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건 뚫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결국에 지지받는 영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렇게 뚫었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하다가 나중에 온 것처럼 이 영역은 분명히 언젠가 다시 도착을 할 거예요. 이 64,000달러는 분명히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64,000, 67,000. 이 구역은 분명히 언젠가는 와요. 언젠가는 올 텐데 그게 지금일 거냐라는 거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과거처럼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조정을 해서 한 비트코인이라는 게 한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 정도 조정이 오거든요. 그 조정이 올 때의 마지막 가격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이런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 빠지고 가더라도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때 알트가 많이 안 빠지거나 아니면 알트가 지금 한 방 오르고 나서 여기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 상승에 폭발적으로 알트가 오를 수 있는 기준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보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는 방금 나왔어요. 그거는 저는 이 구역입니다. 58,000달러에서 7만 달러 이 사이는 앞으로 장기 투자자들이 매수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손절해야 되는 가격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가면은 무조건 여기는 바닥입니다. 다만 여기까지 도달하고 반등이 나오긴 분명할 거예요.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빠졌다. 이 구역을 확실히 빠졌으면은 다시 한번 여기 리테일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다시 다 팔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 구역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구역에 다시 왔었을 때 지지부진하다가 빠졌어. 근데 이 영역을 빠지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쭉 빠져서 여기까지 만약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다시 도착을 했었을 때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형태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 구역을 뚫지 않고 지켜줬기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였던 거지. 만약에 더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더 횡보를 하거나 아래까지도 사실 볼 수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방금 이 그림을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뚫려서 이렇게 내려온다. 물론 이제 마지막 꼬리 끝까지는 좀 봐야 돼요. 종가냐 꼬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꼬리로 이렇게 말아 올리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종가가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사실 내려올 수도 있다. 왜냐면 이런 자리는 지지가 나올 만한 가장 강력한 구간이거든요. 이 구역은
과거에 뚫고 반등 나온 자리고 뚫렸을 때 저항 맞고 내려간 자리, 왔었을 때 저항이 계속 나왔다가 뚫은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만약에 여기가 깨져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기 3만 달러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확실히 여기가 밑으로 깨지고 나서 반등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다 했었을 때 대기하시면 되는 가격은 3만 달러라는. 하지만 그럴 확률은 지금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냐, 이때였으면 생각해볼 만한 자리였어요. 생각해볼 만한 자리였는데 이미 뚫고 여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격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구역까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한번 상승 궤도를 세게 달린다라고 했었을 때 쉽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목표가까지는 간 다음에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얼마 안 올라왔기 때문에 뚫고 올라와서 아직 얼마 안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자리를 또 갈 수도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 갈 자리가 어디까지냐라고 좀 봤었을 때는 아까 그렸던 이 채널의 상단 부분이 첫 번째 목표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했었을 때 생기는 추세선의 상단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이건 채널의 상단이죠. 이 두 개가 겹치는 가격대는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가격대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2025년 3월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전 동영상에서도 분석을 했었을 때 3월을 얘기하는 시점이 이 두 개가 결국 겹쳐지기 시작하는 날이 3월 달부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3월까지 사실 상승을 하고 빠져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해요. 3월 달까지는 오르고 조정이 3월 이후에 오기 시작한다. 근데 그 조정은 결국에 그 하락장이라는 조정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오히려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조정으로 올 가능성이 크고, 연말이나 지나서, 올해 연말이 좀 지나서 상승이 이제 다시 한번 가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그림보다는 첫 번째가 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왔던 사이클이랑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시나리오로 갔었을 때 올 수 있는 가격은 25만 달러 정도 되네요.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니까 150% 정도의 상승이에요. 과거에 200%, 고점을 뚫었을 때 한 200% 정도 올랐고, 이거는 이제 가격이 높아질수록 사실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150% 정도면 저는, 아니구나, 여긴 270%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좀 높긴 하네. 네. 200% 정도라고 하면은 이 20만 달러, 결국에 이 2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 이 구역이 저항 구역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네요. 과거에서 이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트코인이 한번 조정이 시작이 됐었을 때,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한 약 마이너스 80%, 17년도 기준으로는, 그리고 21년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7%, 27년도, 21년도, 25년도 기간까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다음 고점이 생긴 데까지는 한 1200일. 여기로 해야 될지 우선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여기서 1206일을 똑같이 지으면 그냥 같은 라인이네요. 같은 라인이고 1200일. 이렇게 고점을 기준으로 좀 한다라고 하면, 그럼 고점과 고점까지의 연결을 1420일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1400일? 올해 10월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쌍고라는 게 생기면서 기간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쌍고 그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쌍고 그림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1200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3월일 것 같고, 아니면 연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래 보인다. 1400일. 결국 올해가 결국에는 익절을 보는 자리가 될 거고, 내년부터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조금 성립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적인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긴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더 확실한 근거들이 생길 겁니다. 더 이상 매수를 받지 않아야 되고 팔자리라는 거를 확실하게 시켜주는 뭔가 이슈들이 생길 거예요. 그게 알코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알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장을 한번 엄청나게 펌핑을 시켜줄 수 있는 도구일 거기 때문에 현물 ETF, 현물 알트코인의 ETF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다시 인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위험적인 요소들이 결국에 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연말 정도에 다 터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신을 시켜줄 수 있는 재료일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차트상으로 좀 봤었을 때는 그 시기에 뭔가 일이 터질 거라는 게 차트상으로도 보여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보셨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팁을 얻고 가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하락 부분을 그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 중요한 선에 다시 도달했을 때 기준이 마이너스 70% 정도가 되면은 전 그게 이제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할 거거든요. 마이너스 70%, 80% 정도 하면 이 가격에서 떨어져야 마이너스 7, 80% 정도 된다. 그래서 이 25만 달러 정도가 가장 좀 유력하고 20만 달러 여기서 지금 가격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70% 정도 빠져야 그게 바닥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0만 달러 정도에서 봤었을 때는 이 정도 20만 달러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한 25만 달러 정도가 돼야 확실하게 이 구역에서 다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